당신은 요즘 글씨는 또렷한데 뭔가 선명하지 않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가까운 것은 잘 보이는데 멀리 있는 간판이 순간 겹쳐 보이거나 밤이 되면 사물이 번져 보이거나 아침마다 초점이 잡히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그 미묘한 순간들. 대부분의 분들은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을 듣고 난 뒤 조용히 검사실로 모신 분들 중 상당수가 이미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상한 느낌은 항상 눈이 먼저 보내는 작은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환자분이 있습니다. 68세 여성분이었는데 책이 예전처럼 잘 안 읽힌다는 아주 가벼운 이유로 오셨습니다. 안경을 새로 맞추면 되겠지 생각하고 오셨지만 시신경 사진을 보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미 한쪽 시야의 25%가 사라진 상태였죠. 아프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분은 그렇게 말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은 아프지 않아도 손상됩니다. 그래서 조기 검사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의 눈은 카메라처럼 여러 부품이 서로 맞물려 작동합니다. 각막은 렌즈, 수정체는 초점 조절 장치, 망막은 필름, 시신경은 전선을 담당하죠. 어느 하나라도 엔트리 흐려지거나 늘어나거나 눌리면 전체 그림이 흐려집니다. 그런데 눈은 통증 신경이 적어서 변화가 생겨도 조용히 지나갑니다. 마치 오래된 카메라의 초점이 조금씩 어긋나는 것을 사진을 찍고 나서야 깨닫는 것처럼요.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면 많은 안과 용어와 검사는 단순한 전문 용어가 아니라 당신의 눈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알려주는 지도입니다. 시력, 안압, 각막 곡률, 눈물막 상태, 시신경 두께 이런 것들이 이해되는 순간 당신은 눈 건강을 훨씬 능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최근에 글자가 떨려 보인 적이 있었나? 밤에 불빛이 퍼져 보인 적이 있었나? 한쪽 눈으로 볼 때 어색한 순간이 있었나?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들으실 내용은 단순 지식이 아니라 당신 시력을 지키는 안전벨트가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실제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우선해야 하는지, 검사 수치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는 흔한 오해까지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어만 조금 익히면 누구보다 눈을 잘 이해해야 하는 분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신이 자주 받지만 정확히는 몰랐던 첫 번째 검사, 시력 검사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듣는 안과 용어는 단연 시력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0.7이니 괜찮다, 1.0이면 문제없다 라고 단순하게 판단합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종종 이렇게 질문합니다. 시력이 얼마나 나오셨어요? 그러면 대부분 그냥 0.8이요 하고 끝나죠. 하지만 시력 수치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당신의 눈이 얼마나 선명하게 볼 수 있는지를 숫자로 표현한 것이죠. 시력 검사는 보통 스넬렌 차트, 즉 우리가 아는 C자 모양을 돌려놓은 문자판으로 측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잘 보이느냐만 생각하지만 이 검사는 실제로 시력 굴절 대비 민감도의 힌트를 동시에 줍니다. 예를 들어 1.0인데도 흐릿하게 느끼는 분들은 종종 난시가 숨어 있거나 초점이 완전히 맞지 않아 시력이 맞춰진 듯한 시력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력 숫자만으로 눈의 건강을 판단하는 건 위험합니다. 여기서 반전 같은 이야기를 하나 드릴까요? 정상 시력 1.0이라도 녹내장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놀랍니다. 시력은 중심 시야를 보기 때문에 시야 주변부가 망가지는 녹내장은 시력 검사만으로 거의 드러나지 않죠. 그래서 시력 괜찮아요 라는 말은
눈 건강이 전부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검사를 함께 해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시력은 조명 밝기, 건조함, 피로도, 안구 움직임 조절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는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 양한 시력, 교정 시력, 근거리, 원거리 시력을 따로 체크합니다. 예를 들어 책은 잘 보이는데 멀리는 흐릿한 분은 원거리 굴절 이상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멀리는 괜찮은데 책이 갑자기 어려워지면 노안이 막 시작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멀리는 잘 보이는데 가까운 게 흐리진 않나? 안경을 써도 어딘가 불편한 느낌은 없나? 이 질문에서 어딘가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시력 수치는 시작점일 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용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력 검사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검사, 그리고 안경 도수의 근거가 되는 자동 굴절 검사입니다. 시력 검사를 마치면 보통 자동 굴절 검사 기계 앞에 앉게 됩니다. 동그란 장비 안을 들여다보면 멀리 있는 풍경이 보이죠? 그 작은 풍경을 보는 동안 기계는 당신 눈의 굴절 상태를 실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굴절이란 쉽게 말하면 눈에 들어온 빛이 어디에 초점을 맺는가를 의미합니다. 초점이 망막 앞에 맺히면 근시, 뒤에 맺히면 원시, 두 방향으로 흩어지면 난시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조합으로 우리의 대부분의 안경 도수가 결정되죠. 놀라운 건 이 자동 굴절 검사가 눈의 구조적 변화를 가장 빠르게 드러내는 검사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근시가 갑자기 심해지거나 난시가 갑자기 커졌다면 단순한 도수 변화가 아니라 각막의 형태 변화, 수정체의 노화, 당뇨에 의한 일시적 굴절 변화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도수가 바뀌었나 보다 라고 쉽게 넘기면 안 됩니다. 저에게 온 한 70대 남성 환자분은 1년 사이 난시가 갑자기 2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분은 나이 드니 난시도 생기나 보지요 라고 웃으며 말했지만 각막 지형도를 확인했을 때 우리는 원추각막 초기 단계를 발견했습니다. 만약 자동 굴절 검사 결과를 진지하게 보지 않았다면 점점 강한 안경만 쓰다가 시력을 더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자동 굴절 검사 결과는 정확한 도수 처방이 아니라 기본 값이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건조한 눈, 긴장된 눈, 초점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상태에서도 수치가 변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환자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검사는 출발점입니다. 본 검사에서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안경은 자동 굴절 검사 결과에서 보통 플로션 건정 바인치 정도 조정되어 처방됩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최근 안경 도수가 빨리 바뀌는 느낌이 있었나?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셨다면 단순 도수 변화가 아니라 눈 건강의 신호 변화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제 굴절 이상이 왜 중요한지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눈의 압력. 압력은 항상 조용히 변하고 압력이 변할 때 가장 먼저 위험해지는 것이 시신경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검사, 안압 검사, 눈 건강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용어로 넘어갑니다. 안압은 눈 속의 압력, 즉 안구가 유지되는 힘입니다. 흔히 우리는 내 안압이 높다, 안압이 정상이라 괜찮다 라는 말을 자주 듣죠.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정상 안압이라도 녹내장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뒤늦게 병원을 찾는 이유이기도 하죠. 안압 검사는 공기압을 눈에 살짝 쏘는 방식, 비접촉식, 혹은 직접 각막에 기구를 살짝 대는 방식 접촉식이 있습니다. 공기 나오는 검사가 익숙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접촉식이 더 정확합니다. 다만 어르신들은 무서워하셔서 비접촉식으로 먼저 측정하고
이상이 있으면 다시 정밀 측정합니다. 안압의 정상 범위는 보통 얇이 23.5mm 목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숫자의 절대값이 아니라 당신 눈의 시신경이 이 압력을 견딜 수 있는가입니다. 어떤 분은 15mm에서도 시신경이 약해져 손상이 오고 어떤 분은 28mm, 80mm에겨도 버텨냅니다. 즉, 안압은 정상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시신경 상태와 함께 해석해야 하는 값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본 패턴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건강검진에서 안압이 높게 나오면 대부분 불안해하며 바로 병원에 오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안압이 낮게 나오면 다들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삼보니아 참플리아 4년 동안 검사를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사이 조용히 시신경이 얇아지는 정상 안압 녹내장이 진행되는 걸 뒤늦게 발견하죠. 한국과 일본에서 특히 흔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놀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안압은 하루에도 여러 번 변합니다. 아침에 높고 오후에 낮아지고 때로는 스트레스, 수면, 부족기와 카페인 체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안압 검사로 녹내장의 위험을 판단할 수 없고 필요하면 24시간 곡성 검사까지 진행합니다.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안압이 정상이라는 말만 믿고 추가 검사를 미뤄온 적은 없나?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야기할 다음 검사, 안저검사, 즉 시신경과 망막을 직접 들여다보는 검사는 당신의 눈 건강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검사는 안압과 시신경의 관계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이기도 합니다. 이제 눈 속의 실제 모습을 확인하는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저검사는 말 그대로 눈의 바닥 안저를 직접 들여다보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단순히 시력이나 굴절처럼 보이는 정도를 넘어 눈의 구조 그 자체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검사입니다. 안저검사를 통해 의사는 시신경, 황반, 망막 혈관, 그리고 작은 출혈이나 부종까지 모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겉모습으로는 완벽히 정상이어도 이 한 장의 사진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손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병원에서 산처럼 생긴 기계 앞에 턱을 대고 눈을 크게 뜨라고 하면 밝은 플래시가 번쩍하고 터지죠. 그 한 번의 번쩍임이 당신 눈 속의 세계를 그대로 기록합니다. 시신경의 테두리가 날카로운지, 가운데가 함몰되어 있는지, 혈관이 비틀려 있는지, 황반 중심이 말려 있는지, 이 모든 정보가 당신의 미래 시력을 예고하는 지표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안저검사는 녹내장과 황반 변성, 그리고 당뇨망막 변남병증을 가장 빠르게 발견할 수 있는 검사라는 점입니다. 특히 황반 변성은 중심 시야에 해당하는 황반이 변하면서 글자가 휘어 보이거나 가운데가 가려지는 병이죠. 하지만 초기에는 아무 느낌이 없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봐야만 변화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60세 이후 환자분께는 시력이 좋더라도 1년에 한 번은 안저 사진을 찍으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반전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데도 시력이 좋아서 안심하는 경우 사실 매우 위험합니다. 당뇨 망막하이너파 병증은 시력이 마지막에 나빠지는 병입니다. 실제로 실명 원인 1위가 당뇨 망막병증인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시력은 멀쩡한데 눈 속에서는 혈관이 이미 새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분들에게 안저검사는 사실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기서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눈 속이 어떤 모양인지, 시신경이 튼튼한지 확인해 본 적 있는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대부분 아니요라고 답하지만 그 순간이 오히려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안저검사는 한 번 찍어두면 미래의 변화를 비교하는 기준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알면 1년 뒤 변화가 더 빠르게 보입니다. 미니훅. 그리고 이제부터 설명드릴 다음
검사 암슬러 그릿, 바로 황반의 미세한 변화를 가장 먼저 드러내는 검사입니다. 이 작은 격자판 하나가 당신 시력을 수십 년 더 지켜준다면 믿으실 수 있을까요? 암슬러 그릿. 검사는 아주 단순해 보입니다. 그냥 네모 칸이 모여 있고 가운데 점 하나가 있는 종이. 하지만 이 단순한 종이가 황반 변성의 조기 신호를 잡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검사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황반은 중심 시야를 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책의 글자가 흔들리고 얼굴이 찌그러져 보이며 결국 시야 한가운데가 비어 보이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미세한 왜곡으로 먼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왜곡을 가장 먼저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격자입니다. 검사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쪽 눈을 가린 뒤 중앙점을 바라봅니다. 이때 선이 휘어나 보이거나 빈 칸처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주변이 흐릿하게 가라앉은 느낌을 받는다면 황반 변성의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건성 황반 변성이 조용히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서 글자가 조금 울렁거리네 라는 느낌을 받은 적 있다면 꼭 이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놀라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암슬러 그릿 변화를 가장 먼저 발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환자 본인입니다. 의사가 보는 검사기보다 스스로 보는 변화가 더 빠를 때도 많습니다. 즉, 이 검사는 병원용이 아니라 자기 진단용으로도 강력한 도구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권합니다. 냉장고 문에 붙여두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 보면 됩니다. 여기서 단 한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중심 시야만 잘 보인다고 해서 눈 전체가 안전한 건 아닙니다. 황반은 중심을 담당하지만 주변 시야는 녹내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슬러 그릿는 황반의 문제를 잡아내는 역할을 하고 시야 검사는 녹내장의 문제를 잡아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영역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책을 읽을 때 글자가 휘어 보이거나 칸이 들쑥날쑥해 보인 적이 있나요? 만약 있다라고 답하셨다면 지금부터 이어질 시야 검사 설명이 당신의 눈 건강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만드는 중요한 연결점이 됩니다. 이 영상이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한번 공유해 주세요. 사소한 정보 하나가 시력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눈의 중심을 봤으니 다음은 시야 전체의 지도를 읽는 검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눈을 뜨고 있을 때 우리는 보통 나는 잘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시야에는 빈 공간이 존재합니다. 어느 한쪽 구석에서 천천히 진행되는 시야 손실은 자기도 모르게 오래 지나서야 느껴지죠. 그래서 시야 검사는 시력 검사와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진 검사입니다. 시력 검사가 중심의 선명함을 본다면 시야 검사는 전체적인 범위와 결손 여부를 확인합니다. 시야 검사는 둥근 기계 안을 들여다보고 안쪽에서 점이 깜빡이면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어떤 점은 밝고 어떤 점은 희미하게 나타나며 어떤 점은 여러 번 반복됩니다. 의사는 이 반응을 통해 당신 시야의 민감도를 계산하고 어디가 약해졌는지, 어디가 결손인지를 분석합니다. 녹내장은 보통 주변부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 검사가 없으면 조기 발견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뜻밖의 사실 하나. 시야 손실은 대부분 시력으로는 절대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력 1.2인분도 시야 검사에서 결손이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카메라의 중심 초점은 또렷하지만 주변부 렌즈가 망가진 상태와 같습니다. 사진은 가운데만 선명하고 주변은 모두 어두워지는 것처럼요. 한 번은 72세 환자분이 선생님, 저는 너무 잘 보이는데 왜 검사를 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야 검사 결과 왼쪽 시야의 아래쪽 부분이 이미 크게 비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잘 보였는데 하며 놀라워하셨지만 사실은 뇌가 그 결손을 보정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사라진 시야를 주변 정보를 바탕으로 이어붙이는 능력이 있어 실제 손상을 늦게 느끼게 만듭니다.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한쪽 눈을 가리고 보았을 때 시야의 특정 방향이 어둡게 느껴지진 않던가? 시야 손실은 대개 아주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검사는 40세 이후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눈의 움직임이 불편했던 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시야의 범위를 확인했다면 다음은 눈의 또 다른 중요한 구조, 각막입니다. 각막은 빛이 처음 들어오는 입구이자 빛의 굴절을 결정하는 핵심 부위입니다. 그리고 그 각막의 상태를 지도처럼 보여주는 검사, 각막 지형도로 이어집니다. 각막 지형도 검사는 말 그대로 각막의 지형을 3D 지도처럼 시각화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특히 난시, 원추각막, 안과 수술 전 평가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기계 앞에 앉아 동그란 원 모양의 빛을 보면 그 빛이 각막에 반사되면서 각막의 굴곡을 계산하고 색으로 표시합니다. 보통 따뜻한 색 빨강 주황은 더 가파른 부분, 차가운 색 파랑초롱고 하브로엔 평평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난시는 단순히 눈이 찌그러졌다가 아니라 각막의 굴곡이 위치마다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각막 지형도를 보면 그 굴곡이 얼마나 균일한지, 어느 축이 얼마나 휘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원추각막은 각막 중앙이 원뿔처럼 앞으로 튀어나오는 병인데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는 단순한 도수 확인이 아니라 각막의 구조적 건강을 진단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65세 여성분은 2년 동안 안경 도수가 계속 변해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안경을 새로 맞추면 한두 달은 괜찮은데 금방 또 흐려져요. 각막 지형도를 찍어보니 각막이 천천히 비대칭으로 휘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난시가 아니라 원추각막 초기 단계였죠. 만약 이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계속 도수만 올리다가 상태는 더 악화되었을 겁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각막의 미세한 변화는 혈당과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당이 높으면 각막의 수분 균형이 깨지고 일시적인 굴곡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 중에는 하루에도 시야가 들쑥날쑥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잠시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안경 도수가 자주 바뀌는데 원인을 제대로 확인한 적이 있었나? 각막 지형도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명확한 답을 주는 검사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눈의 입구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눈의 표면이 얼마나 건강한지, 건조함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려주는 눈물막 검사로 넘어갑니다. 눈물은 단순히 촉촉함의 문제가 아니라 굴절 선명도, 염증까지 모두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이야기는 눈 건강을 이해하는데 또 하나의 핵심 조각이 됩니다. 눈물이 많으면 눈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눈 건강의 핵심은 눈물의 양이 아니라 눈물의 질입니다. 눈물은 크게 세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바깥의 기름층, 가운데의 수성층, 맨 안쪽의 점액층. 이 세 층이 고르게 유지되어야 눈 표면이 매끄럽고 빛은 정확히 굴절되며 시야는 선명하게 유지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눈이 뿌옇고 건조하고 따갑고 심지어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기도 합니다. 눈물막 검사는 이 눈물의 질을 측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입니다. 가느다란 종이를 아래 눈꺼풀에 살짝 넣어야 눈물이 얼마나 차오르는지, 보는 쉬르머 테스트, 눈물막이 얼마나 빨리 깨지는지 보는 BUT 검사, 눈물층의 두께를 직접 측정하는 영상검사 등이 있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 눈물이 많은데도 뿌옇다면 수분은 많은데 기름층이 부족한 경우,
반대로 눈이 뻑뻑한데 기름층만 두꺼운 경우 등 원인을 정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반전 같은 이야기를 하나 드릴까요? 눈물막은 단순한 촉촉함이 아니라 시력의 선명도 자체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눈이 건조하면 빛이 불규칙하게 굴절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흐릿해지고 글자가 흔들리고 밤에 불빛이 번져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도수가 안 맞는가?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눈물막이 깨져서 생긴 문제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67세 여성 환자분은 안경을 여러 번 새로 맞춰도 여전히 책이 흐리다고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눈물막 검사를 해보니 기름층이 거의 없어서 눈 표면이 갈라지듯 말라 있었습니다. 인공 눈물과 마이봄샘 치료를 병행하자 안경을 새로 맞춘 것보다 더 선명해요. 라고 웃으셨죠. 도수 문제가 아니라 눈물막 문제였던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눈물 성분 자체가 바뀐다는 점입니다. 60세 이후에는 기름층을 만드는 마이봄샘 기능이 떨어지고 점액층을 만드는 세포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많은데도 시야가 흐린 상태는 단순 건조가 아니라 눈물막 붕괴의 첫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눈이 건조한 게 아니라 선명하지 않은 게 문제는 아니었나? 눈물막 검사는 이 질문의 답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제 눈의 표면을 이해하셨다면 다음은 눈 속 깊은 곳, 망막의 층까지 들여다보는 최첨단 검사 OCT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검사는 안과 의사들이 눈 MRI라고 부르는 가장 정밀한 검사입니다. 이제 우리는 눈의 겉면과 표면, 그 위를 덮는 눈물막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눈의 가장 중요한 구조, 망막은 아직 들여다보지 않았죠. 망막을 보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바로 OCT 광간섭 단층 촬영입니다. 이 검사는 마치 MRI처럼 망막을 층별로 분리해 보여주기 때문에 눈 속에서 생기는 작은 변화까지 포착할 수 있는 정밀 검사입니다. OCT의 가장 큰 장점은 해상도입니다. 망막층을 1mm 단위로 촬영하여 붓기, 구멍, 출혈, 물집, 막 형성 등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반 변성, 당뇨 망막병증,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 등 다양한 질환을 진단하는 데 필수적인 검사죠. 특히 황반 변성은 건성과 습성으로 나뉘는데 습성의 경우 혈관이 새어나오면서 물이 차오르는 모습이 OCT에서 그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치료 타이밍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OCT는 시력 변화보다 시야르 첨베이 12개월 먼저 변화를 보여줍니다. 즉, 당신이 아직 아무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도 눈 속에서는 이미 변화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OCT는 60세 이후라면 최소 1년에 한 번, 가족력이 있거나 당뇨 고혈압이 있다면 더 자주 받아야 합니다. 한 70대 남성분은 하늘도 잘 보이고 책도 잘 보이는데 뭐가 문제냐? 고 말하며 검사를 미루셨습니다. 하지만 OCT를 찍고 나서 우리는 중심망막 아래에 물이 차오르는 초기 황반 변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멀쩡한데도 병이 있다고요? 라며 놀라워했지만 바로 그 멀쩡함이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황반 질환에는 마지막 순간에야 시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정상 안압 녹내장 환자 대부분은 OCT에서 시신경 섬유층이 먼저 얇아진 모습이 발견됩니다. 안압은 정상이라도 신경층은 이미 손상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녹내장은 시력 안압 시야 검사만으로는 절대 완전하게 진단할 수 없습니다. OCT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시신경은 지금 얼마나 튼튼한가? 내 황반은 조용히 변하고 있지는 않을까? OCT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정직한 답입니다.
이제 모든 검사 용어를 이해해야 한 지금 다음 섹션에서는 연령 증상별로 어떤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즉 실전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10가지 눈 검사 용어를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병원에서는 이 모든 검사를 매번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나이, 증상, 가족력, 기저질환에 따라 어떤 검사가 필수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섹션에서 당신에게 맞는 검사 조합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40대 이후라면 굴절 변화, 타이노안 안압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필요한 검사는 시력 자동굴절 안압 3가지입니다. 여기에 1.2년에 한 번 안저사진을 추가하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시야가 어둡거나 두통이 자주 생긴다면 시야 검사를 반드시 추가해야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시기부터는 황반변성, 녹내장, 당뇨망막병증 등 돌아오지 않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안저사진 플러스 OCT 플로차즈 안압 플로포트 시야 검사 조합을 권합니다. 특히 시야는 느리게 변하기 때문에 1년에 1회는 반드시 해야 진행 속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증상이 있다면 조합이 더 달라집니다. 1. 글자가 울렁거리거나 휘어 보일 때 엠슬렐, 그릿, 플라우스, OCT 필수. 이는 황반변성의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 멀리 가까운 것이 들쑥날쑥할 때 자동굴절 플레우, 각막지형도 도수 문제인지 각막 구조 문제인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3. 눈이 뻑뻑하고 번지는 느낌일 때 눈물막 검사의 경우 대부분 도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4. 가족력이 있을 때 시야 검사 플라스 OCT 부모님이나 형제 중 녹내장 황반변성이 있었다면 검사 주기를 훨씬 더 촘촘하게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증상이 없을 때가 가장 중요한 검사 타이밍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이는데 굳이 검사를 왜 해요? 라고 묻지만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눈 질환의 대부분은 보일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마지막으로 정밀 검사를 받은 게 몇 년 전이었나? 만약 2년 이상 지났다면 지금이 바로 적기입니다. 검사는 부담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력을 지키는 준비입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에서는 지금까지의 여정을 부드럽게 정리하고 앞으로 눈 건강을 어떻게 지켜나갈지,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루틴까지 이야기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눈이라는 작은 기관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조용하게 변하는지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기 전보다 눈을 바라보는 마음이 조금 달라졌을 겁니다. 눈은 고장나면 바로 티가 나는 장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 보일 때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아프지 않을 때 가장 조용히 손상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모든 검사 용어들은 단순한 의학 지식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오래 지켜주는 도구들입니다. 우리는 섹션 1에서 말없는 신호를 이야기했습니다. 눈은 아프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있어도 미묘한 불편함 하나로만 알려줍니다. 그리고 섹션 2 서우에서는 시력 굴절 안압이라는 눈 건강의 기본 구조를 다뤘죠. 그 기본을 이해한 뒤 섹션 5 우에서는 시신경 황반 눈물막 각막이라는 눈 속의 구체적 변화까지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섹션 10.11에서는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검사 조합을 정확히 찾아드렸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눈 건강은 느끼는 불편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변화를 먼저 잡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들은 오늘 배우신 검사 용어 속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한 가지, 텀퍼치 기억하셨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검사는 부담이 아닙니다. 검사는 혹시 문제가 있을까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시력을 오래 유지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조금 더 일찍 왔으면 됐을 텐데 라는 말이 나올 때입니다. 시력을 되돌리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쉽고 훨씬 가볍습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바람 부는 날 산책할 때 먼 산의 나무들이 또렷하게 보이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가까이서 바라보는 순간, 아침 햇빛이 방 안으로 들어와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들 때, 이 모든 장면을 오래 더 선명하게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유입니다. 눈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정밀 검사, 한 달에 한 번의 자가 체크, 하루 몇 번의 눈 휴식. 이 작은 습관들이 당신의 10년, 20년, 그리고 30년 뒤의 시력을 지켜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눈 건강도 똑같습니다. 어디에서 시작하느냐보다 지금 시작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당신께 작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배운 검사 용어 중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검사 하나만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7일 안에 예약해 보세요. 검사 하나가 당신의 시력을 바꾸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0단어.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당신의 눈은 평생을 함께할 친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친구는 더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 보살핌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확인, 작은 습관, 작은 선택이 미래를 지킵니다. 이제 댓글에 Day 172의 챌린지 시작 이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의 작은 결심이 더 많은 이들의 눈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